여러분 안녕하세요. 2, 3, 4학년 체육을 맡게 된 오근식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5학년, 6학년 체육 수업을 맡게 된 이정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활동이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야외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운동 종목은 하기 힘들고요. 혼자서 개인 운동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집에서는 따로 운동을 할 수는 없고요. 집 앞에 나와서 산책하는 정도로 지금 신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오지 못하고 지금 집에만 있는데요. 집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많이 누워 있거나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 체크리스트를 같이 올려줄 건데요. 이 체크리스트를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읽어줄게요. 생활 습관 스스로 점검하기.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나는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나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나는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실천한다. 나는 하루에 누적해서 60분 이상 운동을 한다. 나는 영상 시청 시간을 하루 120분 이하로 한다. 지금 학습을 위해서 영상을 틀어놓은 이 시간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한다든지 TV 시청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체크리스트를 꼭 프린트해서 한번 여러분들 하루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체육 수업의 첫 시간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우리가 체육 교과서를 한번 볼 거예요. 체육 교과서를 처음 펴보면 5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이 5가지 영역 중에 제일 1번이 건강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건강과 체력이 3, 4, 5, 6학년 처음 체육 교과서를 피면 나오는 건강 영역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이정웅 선생님, 건강이란 어떤 건가요? 자, 건강이란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말로는 정의를 하면 수명 연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건강이라는 거는 또 다른 학문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신체적인 이런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심신이 조화로운 건강이 가장 건강하다라고 들었는데요. 우근식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건강이에요. 맛있는 거를 먹고, 친구들과 만나서 즐겁게 놀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이런 것들이 다 건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체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체력이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력하면 어떠한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것이 생각나지 않나요? 체력이 좋으면 보통 축구할 때 오랫동안 뛰면 아, 저 선수는 체력이 좋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체력의 정의 중 하나가 삶의 질 향상인데 여러분들이 체력이 좋으면 어떤 이런 행동을 할 때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도 어떻겠어요? 오랫동안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웰리스. 웰리스는 또 종합 체력이라고 하고 또는 종합 건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지적이라든지 신체적, 환경적, 사회적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결합된 것을 웰리스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정의만 되어 있고 선생님은 건강이랑 체력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근식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 건강 영역을 배우는 것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1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 건강을, 여러분들의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팝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정우 선생님, 팝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 팝스는 여러분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의 체력과 그리고 비만을 측정하는 그러한 건강 관련 체력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팝스에 총 6가지 우리가 측정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거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팝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팝스, 건강 관련 체력을 주로 측정을 하는 팝스는 어떠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건강 관련 체력을 주로 측정하는 팝스의 첫 번째 근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근력은 나의 최대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근식 선생님은 근력하면 떠오르는 뭐 종목이라든지 선수 있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올림픽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역도 종목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역도 종목에서도 장미란 선수가 바벨을 무겁게 끼고 이렇게 바벨을 들어 올리는 그 모습이 생각나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측정을 안 해봤지만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은 측정을 해봤을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팝스는 여기에 보이는 악력 기계로 측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손으로 한번 꾹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자계기판에 자신의 악력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근력을 측정을 하고요. 두 번째, 근지구력입니다. 근지구력은 근력과 떼놓을 수 없지만 이러한 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근지구력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근지구력 하면 또 떠오르는 종목이라든지 선수 있나요? 아무래도 근육질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는 모습이 생각나는데 우사인 볼트 선수가 100m 달리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교에서 팝스 측정할 때 근지구력은 무엇으로 측정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팔굽혀펴기도 이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턱걸이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심폐지구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심폐지구력은 움직임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서 위에 근지구력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학생이 있는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근지구력은 근력과 관계가 있지만 심폐지구력은 심장, 즉 심혈관계와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근식 선생님은 심폐지구력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어, 똑같이 올림픽에서 종목을 보자면 마라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42.195km를 처음과 같은 속도로 마지막까지 계속 달리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심폐지구력 하면 생각나는 게 팝스 측정할 때 왕복 오래 달리기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왕복 오래 달리기를 하면서 아주 즐거워했던 모습이 아주 눈에 떠오르네요. 빨리 와서 왕복 오래 달리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유연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은 근육과 인대의 가동 범위. 가동 범위라는 말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근육이나 인대는 고무줄처럼은 잘 늘어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잘 늘어납니다. 이런 동작들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벌려지는 동작이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오근식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연성 하면 생각나는 종목이라든지 선수 있으세요? 리듬 체조의 손현재 선수랑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가 어떠한 동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학교 종목에서 이 체전골이라고 학생들이 이제 팝스 측정할 때 이렇게 쭉 앞으로 늘릴 때 굉장히 자신의 유연성이
부족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연성과 같은 부분을 늘려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쉽게 다치지 않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신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오근식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체는 측정을 할 때 여러분들 인바디라고 학교에 있는 기계로 측정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인바디라는 것은 회사 이름이고 인바디 기계가 사용하는 방식은 생체 전기 저항법을 사용해서 제지방과 체지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아주 약한 전류를 흘려 보내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뭐 근육량 이런 거를 측정하는 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 제지방량은 우리 몸의 근육, 뼈, 내장 등의 무게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체지방은 말 그대로 지방의 양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지방량만 따로 측정을 하는데요. 이 지방량이 많게 되면 비만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지방이 우리 몸에 필요 없냐? 그게 아니에요. 이따가 설명을 해주겠지만 지방도 우리 몸에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방은 제일 쉽게 말해서 겨울에 우리가 추위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옷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근육과 뼈, 내장, 이 제지방을 말하는데 제지방량이 많을수록 근육량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제지방량과 체지방량을 측정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몸무게만 측정해서 키와 몸무게를 비교했을 때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뚱뚱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옆에 지금 이정홍 선생님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근육량이 많아요. 대신에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겠죠. 근육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정홍 선생님한테 비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체중이 평균보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과체중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체지방량과 제지방량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지방량이 지금 많게 되면 나중에 성인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쉽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밑에 보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죠? 여기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이 두 명은 키랑 몸무게가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한 명은 피자나 햄버거 이런 몸에 조금 안 좋은 그런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한 명은 건강식으로 먹는 학생이에요. 똑같이 지금 현재는 키가 똑같고 몸무게가 똑같아서 몸 속에 있는 구성도 똑같아요. 그렇게 가정을 해요. 자, 이쪽에 있는 친구는 지금 세포가 지방세포가 100개가 있어요. 여기 옆에 친구도 똑같이 100개였는데 식생활이 안 좋아져서 성장하면서 세포가 200개로 늘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가 있는데 성장을 하다 보면 세포들이 분열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물론 에너지를 많이 이제 섭취를 하고 그걸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면 괜찮은데 필요 이상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다 보면 우리 지방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요. 이렇게 되다 보면 200개가 뭐 300개가 될 수도 있고 400개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이정홍 선생님하고 저하고도 키랑 몸무게가 만약에 똑같다고 해도 어렸을 때 어떻게 생활했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몸에 있는 지방의 세포 개수가 다를 거예요. 자, 이 두 명이 똑같이 성장해서 어른이 됩니다. 똑같이 어른이 됐는데 일단 몸무게가 둘이 똑같다고 가정해요. 둘이 똑같이 70kg예요. 몸무게가. 근데 먹을 걸 둘이 똑같이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100kg가 됩니다. 자, 이때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여기 지방세포가 100개인 사람은 세포가 10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100개, 각각의 100개만 크기가 커집니다. 근데 이 세포 증식형, 이 사람은 세포가 어렸을 때 식생활이 안 좋아서 원래는 100개 정도만 있어야 되는데 더 많아져서 300개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세포가 300개가 한꺼번에 각각이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살이 금방 쪄요. 그래서 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포 증식형으로 어렸을 때 식습관이 안 좋아서 지방 세포의 개수가 늘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운동을 하면 살이 금방금방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포 비대형, 세포의 개수가 적은 대신에 그 100개가 커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그래도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지금 팝스를 통해서 체지방과 제지방을 측정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순발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발력은 건강 관련 체력과는 별개로 운동 관련 체력인데요. 이정우 선생님이 순발력은 설명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순발력하고 민첩성하고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먼저 순발력을 알아보면 근력과 스피드가 합쳐진 게 순발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50m 달리기 측정을 할 때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앞으로 스타트 잘하는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이 순발력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제자리 멀리 뛰기를 잘하는 학생들도 순발력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첩성은 무엇일까요? 민첩성은 근력과 스피드가 아닌 근력과 신경계의 연결된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남녀 학생들 모두 다 이제 축구를 좋아할 거예요. 축구를 할 때 보면은 선수가 이제 드리블을 할 때 보면은 수비수가 태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자신이 태클이 들어오는 것을 모르면은 넘어지겠지만, 보통 태클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피하거나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하죠. 이런 것들이 민첩성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책이나 어떠한 물건을 들고 가다가 놓쳐서 발에 딱 떨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발에 그냥 딱 맞나요? 아니죠. 피하겠죠. 이러한 부분이 신경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민첩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건데, 준비운동에 대해서 이종호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선생님이 일단 수업을 할 때 준비 운동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보면은 선생님이 안 보는 것 같으면 그냥 서 있고, 뒤돌아 딱 보면 하고, 이런 학생들 때문에 선생님이 준비 운동하고 정리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준비 운동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근육과 인대의 상해 예방, 다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고무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은 잘 늘어나죠? 근육과 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잘 늘어납니다. 하지만 더운 환경과 추운 환경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무래도 더운 환경보다 추운 환경에서 고무줄을 늘어뜨렸을 때 끊어질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여러분의 근육과 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근육과 인대나 몸의 체온을 충분히 올려놓고 운동을 해야지 이러한 근육과 인대의 상해가 일어나지 않고 쉽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피로물질 조기 발현 감소. 이것도 또 좀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 쉽게 젖산이라고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피로물질인데, 인체는 신기하게 힘든 운동을 할 때랑 그냥 힘들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천천히 하는 운동이랑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다릅니다. 신기하죠? 하지만 이 장단점이 다 있는데, 힘든 운동을 할 때는 강한 에너지가 나오지만 단점은 피로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기간 운동을 하는 것들의 이런 에너지, 유산소 에너지라고 하죠. 이런 에너지는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단점은 내가 힘들거나 강한 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바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러한 처음부터 예열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산소성 운동 에너지, 즉 힘든 운동을 하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몸이 빠르게 지치겠죠. 근데 이러한 준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힘든 운동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를 해주고 장기적으로 운동할 때 사용하는 유산소성 에너지를 먼저 사용하게 해주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먼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심장 충격이 감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근육도 아프지만 이 심장이 좀 저려오는 느낌을 받은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운동을 하는데 몸에 필요한 혈액은 참 중요하죠. 피는 그 안에 다양한 산소라든지 뭐 적혈구, 백혈구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라고 그것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전달을 해주는데 뿜어주는 힘이 가장 강한 것은 심장이에요. 심장에서부터 동맥으로부터 정맥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준비 운동도 안 하고 갑자기 서 있고 갑자기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겠어요? 심장이 힘들겠죠. 자동차 예열하듯이 처음에 천천히 예열을 시키고 점점 힘든 운동으로 올라가야지 심장에 충격을 안 받고 여러분들이 뭐 심장마비라든지 이렇게 운동 중에 갑자기 쓰러지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준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리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노근식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정리운동의 필요성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피로물질 제거, 근통증과 경직 감소, 뇌빈혈 감소. 먼저 피로물질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이종호 선생님이 얘기했던 무산소성 운동을 할 때 몸에 피로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우리 몸에 젖산이란 것이 있어요. 젖산. 피로물질인데 그게 몸 곳곳에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운동회가 끝나고 뭐 알배긴다 그리고 뭐 피곤하다 하는 걸 느끼는 게 이 젖산 때문에 그래요. 이 젖산이 몸에 많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 운동을 하는데요. 젖산이 쌓여 있는 이 물질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해 내는 것도 있겠지만 이 젖산을 다시 새로운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보고 코리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피로물질 제거를 위해서 코리사이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에서 이 젖산을 잘 가지고 간으로 이동시켜서 간에서 다시 새로운 에너지로 만들어 주는데요. 그래서 정리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움직이면서 정리 운동을 해줘야 몸에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면서 이 피로물질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근통증과 경직 감소. 이것도 1번하고 연관된 건데요. 이 피로물질 제거를 위해서 우리가 피로물질이 많이 쌓이면 통증하고 경직이 된다고 했죠. 자, 우리가 운동을 막 하다가 보면 혈관이 점점 이렇게 넓어져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의 혈액을 우리 근육에 보내주게 되는데요. 혈액 안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 에너지를 산소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데 우리가 몸을 움직이다가 갑자기 탁 멈추게 되면 혈관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근육과 우리의 필요한 이 에너지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길이 갑자기 좁아지면 차가 막 다니다가 길이 좁아지면 차가 이렇게 밀리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피로 물질을 제거를 해줘야 통증과 경직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뇌빈혈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을 열심히 뭐 달리기라든지 이런 거, 뭐 수영 이런 걸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탁 멈추면
좀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뇌는 심장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탁 멈추게 되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혈관이 운동할 때는 이렇게 넓었었는데 운동을 다 끝내게 되면 혈관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뇌로 혈액이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우리가 어지럽지 않은데 갑자기 운동을 멈추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양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지럼증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리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어지럼증이 심한 경우 예를 들어 뭐 왕복 오래 달리기를 하고서 딱 멈췄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눈앞이 잘 안 보이거나 한다면 그대로 자리에 이렇게 바로 누우세요. 누우면 머리로 혈액이 공급되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뇌빈혈 감소에도 정리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업 어땠나요? 약간 어려웠죠? 네, 맞습니다. 평소에 강의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활동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론 강의할 시간이 부족했네요.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 강의 때 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적었던 이 체육 마인드맵 작성하는 거 작성 같이 했나요? 네, 같이 했을 거라고 믿고 이것은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작성하는 것,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시 계약해서 보는 날, 그때 선생님들에게, 체육 선생님들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차시에는 무엇을 할 거냐? 선생님과 함께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오근신 선생님 할 말 있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